안녕하세요. 이중철의 까다로운 IT. 오늘은 애플 신제품 톱업입니다. 3월 9일 새벽에 있었던 키노트 피크 퍼포먼스, 성능 엿보기라는 뜻이죠. 신제품이 많이 공개됐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back to Apple Park. 자, 올 3월의 발표 하이라이트는 M1 울트라 칩셋이죠. 요즘 애플은 손오공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CPU의 한계를 초월하고 그걸 스스로 또 초월하고 그걸 또 초월하고 이러고 있죠. 원래 제가 M1 프로와 맥스가 나왔을 때 초사이어인 3라고 그랬었는데요. M1 울트라는 손오공 베지터 휴전한 다음에 초사이어인 3가 됐습니다. 초사이어인 3 베지트인 거죠. 애플이 칩을 잘 만드는 건 이제 증명이 돼버렸고요. 이번 제품은 칩을 잘 설계한 게 아니라 패키징을 잘한 겁니다. 이 투칩 자체는 애플만 만든 건 아니거든요. 다른 칩에서도 쓰이는데 보통은 메인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칩을 연결하면 병목이 발생합니다. 칩이 연산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러는데 연산 속도보다 전선이 정보를 보내는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거든요. 애플이 그래서 두 칩을 붙였습니다. 이 두 칩 사이에는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있어요. 원래 칩과 기판 사이에 삽입하는 미세 회로거든요. 메모리에서 많이 쓰고요. 아주 작습니다. 이걸 칩과 칩 사이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넣었습니다. 1만 개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칩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초당 2.5TB예요. 데스크톱 쓰는 분들은 테라바이트 익숙하시죠? 2.5TB 인터넷에서 뭐 받으려면 며칠 걸립니다. 이걸 초 단위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 OS가 칩 하나인 것처럼 정보를 보내주고 이 두 칩은 알아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내보내고 뭐 그런 구조입니다. 성능은 이제 말할 것도 없어요. 보통 CPU 코어를 만들 때 저전력 4개, 고성능 4개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제품은 고성능 코어가 16개, 저전력 4개입니다. 어이가 없네. 그래서 지금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서버급 PCS는 제온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맥 프로보다 90% 빠릅니다. GPU는 맥 프로보다 80% 빠르다고 하는데요. 아이폰으로 찍을 수 있는 영상 포맷 프로레즈 아시죠? 이게 굉장히 고용량이거든요. 몇 분 찍으면 몇 기가 갑니다. 이걸 트랜스코딩 하는데 애프터버너라고 되게 비싼 270만원짜리 트랜스코딩 부품이 있어요. 그걸 단 28코어 맥 프로보다 더 빠르게 트랜스코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애플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일반인이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영화 3D 하시는 분들 의미 있겠죠. 애플은 통합 메모리 구조라고 해서 CPU, GPU가 램을 같이 쓰거든요. 이러면 또 병목이 줄어듭니다. 원래 CPU 램에서 GPU 램으로 데이터 복사해서 쓰거든요. 그 시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M1 25 칩셋은 메모리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최대 128GB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제 맥북 용량만큼 메모리를 넣었네요. 이 M1 울트라를 넣은 맥 스튜디오 루머로는 아이맥과 맥 프로 사이 정도 성능일 거라고 예상됐는데 맥 프로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철가방보다 크기도 아주 작은 편이죠. 맥 스튜디오 가격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작 가격이 269만원이거든요. 와, 엄청난데 좀 해볼만 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M1 맥스 제품이고요. M1 울트라 제품은 539만원부터입니다. 여기다 64코어 GPU 넣으면 135만원 추가, 메모리 128로 만들려면 108만원 추가되네요. 여기에 8테라 저장 장치까지 넣으면 1079만원이 됩니다. 자, 이거랑 쓸 수 있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알아보겠습니다. This is new 중크로 브레이커. 이 제품 특이한 점 A13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11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프로세서는 카메라, 소리, 영상 이런 것만 관장하고요. 뭐 나머지 딱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생긴 건 프로 디스플레이 XDR처럼 생겼네요. 예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 이외의 고급 사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로 디스플레이 XDR 같은 미니 LED 아니에요. OLED 아닙니다. 그냥 LCD예요. HDR 없습니다. 프로모션 없어요. 그냥 흔한 모니터처럼 60Hz입니다. 나노 텍스처 글래스 있으면 빛 반사 덜하고 예쁜데요. 옵션입니다. 각도 조절 스탠드 옵션이죠. 그러니까 A13 바이오닉 탑재하고 좋은 스피커 마이크 있는데요. 그게 답니다. 일반 모니터 수준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205만원부터거든요. 애플은 요즘 가성비 회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제품 성능이 좋습니다. 싼 건 아니지만 성능이 개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플은 디스플레이에 한해서만큼은 다른 회사보다 너무 많이 비싸게 받네요. 맥 스튜디오가 있으면 사고 싶겠죠. 어울려요. 애플 제품은 애플끼리 모아놓으면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치고도 좀 많이 비싸거든요. 델이나 삼성, LG 모니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가격이면 49인치 게이밍 모니터도 살 수 있어요. 비추입니다. 아이폰 한번 볼게요. SE 3세대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노치 아이폰 같은 디자인이 유출됐었는데요. 실제로는 아이폰 7 디자인 올해도 돌았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처럼 4.7인치 디스플레이 해상도 동일하고요.
화면 밀도가 326 ppi니까 충분히 좋은 화질입니다. 밝기도 똑같고요. 프로세서는 SE 시리즈가 매번 그렇듯 그 시점 최고의 프로세서 아이폰 13에 쓴 A15 바이오닉을 썼고요. 그래서 오토포커스, 인물사진 모드, 그리고 디퓨전 같은 촬영 모드를 지원합니다. 카메라 자체는 전면 700만, 후면 1200만으로 동일합니다. 아이폰 13에 적용된 개센 유리, 세라믹 실드 전후면 모두 적용됐고요. 그래도 뭐 깨지려면 깨집니다. 가격은 59만원으로 전작보다 4만원 올랐습니다. 이로써 삼성의 150만원짜리 폰은 59만원짜리 성능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크고 화려한 폰 필요 없으신 분들에게 좋겠죠. 아이패드 에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에 M1 프로세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과 아이패드 프로를 쓰거든요. 성능에 한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프로처럼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착 붙이는 애플 펜슬 2세대 지원하고요. 프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생긴 건 비슷한데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거든요. 밖에서 쓸 때는 더 좋겠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의 특징인 내방향 스피커 빠졌습니다. 이 스피커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대신 영상을 많이 본다 하면 프로가 여전히 좋습니다.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나 기사 같은 스크롤 하면서 보는 거 있죠. 이때 좋은데 뭐 성능 위주라고 하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 11형과 큰 차이는 안 나요. 화소 밀도가 264 ppi로 동일하고요. 밝기가 500니트로 프로 600니트보다 약간 부족하죠. 그런데 500도 충분히 좋거든요. 걱정 마시고요. 프로세서는 같은데 저장 장치 프로는 128, 에어는 64부터입니다. 가격은 꽤 차이 나요. 기본 77만 9천원이니까 프로 11보다 20만원 정도 싸죠. 애플이 또 용량으로 장난을 쳤는데요. 에어에는 128기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를 사거나 256기가를 사야 하는 거죠. 뭐 어쨌든 M1 프로세서 성능 아주 좋고요. 믿고 사셔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교육 할인 꼭 받으세요. 71만원입니다. 일반 제품 중 고성능을 대표하는 제품인데 고성능으로 쓰고 싶다 하면 충분한 제품입니다. 사세요. 자, 이번 애플 발표 N줄 요약해봅니다. 미친 칩셋, 미친 데스크탑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하나도 안 미친 비싼 모니터가 나왔고요. M1 달고 성능 날아다닐 아이패드 에어 나왔습니다. 아이폰 SE 성능 확실하고요. 안전에 대해서도 타협점이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제품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독, 팔로우, 알림 설정 타협점이 있나요? 퓨전한 다음 메모리에서 많이 쓰고 이걸 트랜스코딩 하는데 루머로는 아이맥과 맥 프로 정도 여기다 64억 140 여기에 8TB 뭐 딱히 나머지 프로 디스플레이 X헤드